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네,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천조국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뉴욕 선거 유세를 다녀온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멘트를 좀 많이 따려고 했는데요. 현장에서 막 멘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안에 들어가면 너무 시끄럽어요. 그리고 너무 규모도 크고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뉴욕 랠리 유세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는데요. 뭐 느꼈다기보다는 일단 그 관련 현장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 뉴욕 랠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주가 굉장히 지고 있는 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민자들도 다수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인터뷰 하다 보면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인터뷰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몇 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나갈 때마다 해리스 지지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인종적인 것도 있고 인권적인 것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산업적인 것도 있고 친환경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리스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모자에 그레이터 뭐 아메리카 그레이터 게이 뭐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인터뷰를 기본적으로 해주질 않습니다. 일단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뉴욕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는 굉장히 없다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인데요. 제가 이번에 뉴욕 랠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사실까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단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했었는데, 여기가 뉴욕 닉스의 홈구장이거든요. 가장 큰 실내 구장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게 들어갑니다. 여기 꽉 찼습니다. 12시 반부터 입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람이 혹시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시 반 정도에 줄을 서러 갔는데 한참 뒤에 섰어요. 들어가는데 3시간, 한 3,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3시 반에 들어갔으니까 10시 반, 3시 반,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거의 4, 5시간 동안 줄을 서 있으면서 거기 안에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도 되게 철저하게, 이제 보안도 굉장히 빡셌고요. 트럼프 측은 이날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 10만 명이 운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10만 명일까? 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 1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인 거를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데 2만 명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다 들어간 거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깥에 보면 줄 계속 남아서 줄을 서면서 밤늦게, 제가 한 9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밤 9시 넘어서 나왔는데 그때도 거기가 32번가 33번가 그 줄 하나를 다 막아놓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투표를 참가를 하면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했던 것처럼 뉴욕에서 자기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뭐 일어나진 않을까? 근데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이제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선거 전문가도 아니고, 해리스 측은 아직 취재를 뭐 전당대회나 아니면 뭐 이런 유세 랠리를 가보질 않아서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직접 가보면 약간 좀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무 열기가 뜨겁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보면 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다. 처음에는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하면 중산층 이하의 백인 남성 위주
그것도 이제 좀 약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었는데 의외로 종류가 꽤 됐습니다. 역시 가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전형적인 미국 남성분들, 특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4시간 넘게 아무튼 바깥에서 줄을 서 있으면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대부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네들끼리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트럼프가 돼야 되는지, 왜 바이든, 해리스는 미국의 악인지, 왜 미국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지, 그들이 되면 안 되는 이유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었고요. 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좀 있으면 할로윈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코스튬을 많이 입고 왔습니다. 약간 뭐 캣우먼처럼 하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요, 의외로 흑인이랑 아시아계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흑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플로리다 하원 의원이 선거 유세장에 왔는데요. 제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흑인 하원 의원이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트럼프의 그런 흑인 지지층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흑인들이 많이 이렇게 유세장에 실제로 와서 트럼프를 그런 외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아시아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좀 있었냐면요. 제가 그 유세장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거리 유세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이랑 일본 국기를, 그러니까 태극기랑 일장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트럼프를 외치고 다니는 무리들을 꽤 자주 봤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면 해리스 지지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기자니? 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한국 조심해야 될걸? 이런. 그래서 저한테 혹시 너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면 아, 일본 아니라 한국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정말 조심해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경제정책이라든지 그가 얘기하는 스탠스, 그리고 2016년도에 그가 했었던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또 타겟 중에 또 타겟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 대미 투자국 1위입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한 나라 중에 1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위여서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의 입김이 많이 세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정부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기업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고, 예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건의를 잘 들어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좀 들어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 미국에서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뭔가 이렇게 쇼맨십이 좀 있잖아요. 그런 쇼맨십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한번 딱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압박할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만이랑요. 사실 어떤 게 좀 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은 당연히 하는 거고, 현지에서는 멕시코가 첫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첫 타겟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2016년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나프타 재개정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한미 FTA 재개정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비슷한 수순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또 많은 변화나 정책의 변화 아니면 스탠스의 변화를 또 보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 한미 FTA 재투자 재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셰일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고 그런 화석연료로 그 당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정부 자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도 뭐 LNG를 에너지 전환의 이런 주요 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했었거든요. 사실 셰일가스라는 게 천연가스로 기후위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나오는 온실가스 자체가 일반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온실 효과를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데, 어찌됐건 셰일가스를 많이 해야지 이런 우리나라가 흑자폭을 줄일 수 있고 미국도 수출량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를 가져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식의 변화를 생각을 하며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다이내믹한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나라인데 그걸 왜 좋아하는지, 그걸 막 이렇게 막 태극기까지 막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 동양인계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왜 유대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유세장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트럼프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랠리에서 쭉 나왔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두둔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길거리에서도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요, 대부분 트럼프 기념품을 하나씩 걸쳤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트럼프 지지자 행사를 한 거잖아요. 이게 등록을 하면 문자가 계속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냐면 그 기부를 좀 해달라는 문자가 오고요. 자기의 그 기념품을 얼마 주고 사라라는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근데 저 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기념품을 하나씩 걸쳤습니다. 특히 이런 모자가 제일 많았는데요. 그 모자가 45, 47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45도 대통령을 했고 이제 47대 대통령도 할 거다라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거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트럼프 유세장에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특정 집단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딱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무슨 트럼프 교 같았어요. 약간 광신도들 같았거든요. 4시간 넘게 바깥에서 기다리면 굉장히 약간 광신도 같았어요. 트럼프 교의 광신도. 사실 4시간 정도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뉴욕 날씨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옷 입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햇볕이 비치면 엄청 덥고요. 햇볕이 없어지고 그늘로 들어가는 순간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이게 4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짜증내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만 낸 것 같아요. 지지자들은 4시간 내내 USA, 마가, 파이트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외쳤습니다. 이제 마가, 메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USA, 메가, 그다음에 Fight, 이렇게 정말 이런 거에만 환호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끔 가다가 옆에서 시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스피커폰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막 박수치고 소리치면서 뭔가를 호응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호응 딱 유도는 두 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vote for Trump. 이제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를 해라. 그 다음에 fuck you 바이든. 바이든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하나의 스트리트를 다 막아놓은 그 대기하는 줄에 보면 해리스, 바이든, 버니 샌더스 이렇게 판넬이라고 그래야 되나? 걔네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판넬이 있었는데 그게 딱 한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막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야유를 엄청 퍼붓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다가 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정말 화려한 쇼, 콘서트 같았어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랠리를 가장 화려한 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실제로 어떤 거였냐면 조명, 그 다음에 유세자, 입장, 음악, 진짜 막 콘서트를 방문할 정도로 너무 화려하게 했었는데 지난 7월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당에서 하면 전당대회를 가장 크게 하잖아요. 전당대회보다 훨씬 오는 사람 몇 명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일단 공화당의 거물급 인사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미 이겼어요. 이분들은 승리를 엄청 자축하는 분위기였고 계속 투표를 더 넣어요. Vote for Trump. 그 다음에 해리스와 싸우자, Fight. 미국을 지키자, Save the USA. 미국을 고치자, Fix the USA. 이런 걸 계속 외치면서 엄청나게 호응을 이끌어내고 자축하는 분위기였어요. 미국을 구원할 마지막. 진짜 우리 예전에 그 오승환 선수가 나왔었던 그 그랑조나 세이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나왔어요. 정말 부통령 후보인 제이드 벤스 상원의원도 나왔고요. 비맥 라마스와미 전 대선 후보도 나왔고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도 나왔고요. 뉴욕시에서 범죄자와의 전쟁을 일으켰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 시장도 나오고 전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 등 이렇게 여러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정말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장남, 트럼프 차남, 멜라니 여사까지 나와서 지지 유세를 했습니다. 사실 멜라니 여사는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의 왕이 자신이 건설한 도시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왕이라고 묘사를 하면서요, 엄청난 이렇게 열기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딱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손을 허공에다 막 이렇게 하고 엄청 강도 높은 말도 많이 하고요. 사실 좀 지금 머스크가 예산 효율화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요, 트럼프가 적자를 확대하는 세금 감면을 시행하더라도 연방 예산이 3분의 1로 삭감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정말 과도한 행동을 하면서 립 서비스를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관중들이 머스크와 트럼프를 연이어 외치면서 엄청난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활용 점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God bless USA를 거기에서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데 와 이거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저는 무슨 노래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엄청 큰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시간 20-30분 정도 연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낫냐, 더 좋냐. 세금을 인하하고 물가를 낮추고 임금을 올릴 거다. 그리고 공장을 다 미국으로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범죄자의 침략을 막고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를 해고한다라고 밝혔었죠. 근데 사실 이게 보면 필라델피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거기를 갔었을 때 우연히 한 학생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민자였는데 혹시 누구 지지하냐고 물어봤더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해서 무슨 일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되게 힘들게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부모도 정말 힘들게 여기에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을 땄는데 자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것 같다. 자기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미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확실히 이번 선거가 여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지지층을 확 얼마나 더 집결할 수 있느냐에 많이 판가름이 나는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조금 수긍이 됐습니다. 아, 이게 이제 뭐 그냥 가볍게 인종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집단의 이해관계와 후보자가 만났을 때 투표를 실제로 하러 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속한 뭐 인종이라든지 뭐 정체성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뽑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전보다 지지층이 훨씬 더 다양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다 알아듣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이날 유세에서 많이 들렸던 게 이제 여성 혐오, 뭐 낙태 이거 한 게 정상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인종차별, 특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여러 차별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히스패닉에 대한 뭐 얘기도 좀 나쁘게 나왔고, 특히 푸에르토리코를 이제 뭐 쓰레기 섬이다 라고 좀 막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해리스에 대한 약간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런 그 결집 세력을 더욱더 이렇게 응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말들이 얼핏 들을 때마다는 조금 좀 뭐 당연히 뭐 불편한 건 사실이죠. 의외로 조금 놀란 거는 정말 사람들이 이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확률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직전에 제가 사전투표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사전투표 현장은요,
어저께는 되게 많이 왔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첫날은 되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에만 14만 명이 이미 사전 투표를 뉴욕시에서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투표 현장에서 인터뷰를 저희가 6, 7명 정도 했나? 다 해리스 지지자였어요. 뭐 다들 자기도 뉴요커지만 같은 뉴욕에 대한 뉴욕에서 나왔던 트럼프는 노다, 노 트럼프 이렇게 외치면서 가신 사람들도 있고, 또 뉴욕시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범죄율이 더 떨어지고 안전해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3, 40년 정도 뉴욕에 살았는데 트럼프가 뉴욕의 상징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수치다. 그야말로 미국과 전 세계를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사전 투표가 11월 2일인가까지 열리고요. 11월 5일 날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판세로는 해리스가 만약에 더 많이 얻어도 표를 경합주에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면서 2016년 대선이 판박이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조금 크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 사이트 같은 게 그 라이브로 켜놨더라고요. 승률이 68대 32였는데 뭐 여기 뭐 조작도 있다고 하고 뭐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좀 그래도 뭐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이런 거 보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뭐 제가 뭐 트럼프가 꼭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뭐 저도 힘들어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누가 될지는 모르죠. 한번 봐야 되고 아마 되는 과정도 평탄치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보고, 아무래도 지금 또 전국이 또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 대담 콘텐츠도 좀 있고, 뭐 현장 취재도 조금 더 해볼 생각이니까요. 그때는 아마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다녀왔던 뉴욕 랠리 위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정치 채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상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중에 한번 대선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도 정리를 한번 해서 또 우리 투자를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 말씀 열심히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